Resolve conflicts. There's a lot on how to manage emotions, how to manage impulses. There's a lot of discussion. 유태인들은 어려서부터 탈무드와 더불어 그들 민족만의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레네디와 스티브는 유태인입니다. 이들 부부는 어린 두 딸 마리아와 보란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레네디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데요. 읽어주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책과 함께 대화를 이어갑니다. So why do you think it's hard sometimes for kids to share or adults? Not only adults. Well, why do you think it's hard for kids to share? 책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감정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And it's hard sometimes for children to actually even know what they're feeling. But I think the more you talk about it, and if you as a parent tell them what you're feeling and talk about your emotions in a very normal kind of a way, that they will be much more open to that. And it's so much more healthy emotionally to talk about your feelings instead of not talking about your feelings.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감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 유태인의 교육 방식 중 하나입니다. 갑자기 막 탈무드도 사다 읽히고 싶고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아이가 하는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책을 읽으면서 엄마도 질문을 하고 정말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가네요. 그렇죠. 예. 저렇게 읽게 된다면 정말 뭐 책 한 권 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1시간 동안 맞아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그 글을 읽어주는데 급급한데 저희 민재 같은 경우는 그 그림을 보면서 내용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단지 그냥 그 글만 읽어주면 페이지를 넘기려고 하는 게 참 잘못됐다는 생각도 들어서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감정 표현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아까도 이제 민재가 책을 되게 몇십 번 본다 그랬잖아요. 네네. 애들이 원래 그래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한 번에 이렇게 딱 인지를 다 시키려고 그래요. 네. 딱 읽어서. 근데 아이들은 어떤 때는 그림에 집중을 하다가 어떤 때는 한 에피소드에 집중을 하고, 그때 그런 것들 내가 40번, 50번 한다. 천천히 가르쳐준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질문도 하고 아이 질문에 답을 해주면 이제 좋은데요. 또 책을 읽고 나서 그거를 좀 풍부하게 더 이런 자기 표현을 확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역할극 같은 거 해보는 거 되게 좋아요. 역할극이요? 예, 역할극.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기돼지 삼형제를 봤다. 예. 그럼 그거를 모티브로 소재 삼아서 역할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때 또 유연한 사고가 중요한데 네. 부모님은 똑같이 해야 되는 똑같이 거예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대사 그대로 그냥 똑같이. 그렇죠. 네네. 얘는 둘째 돼지인데 얘가 왜 뭐 이렇게 하냐 뭐 이런 거, 셋째 돼지가 벽돌집을 쌌잖아 이런 거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네. 유연하게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제 대사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잘하는 아이들은 사실은 고지고대로 정답이 있는 거는 잘하지만 순발력 있게 그때 치고 나오는 게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할극 같은 걸 할 때 자연스럽게 대사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순발력을 갖춰서 필요한 것들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휘도 그렇고 표현 능력도 별로 좋지가 않아서 처음에는 막 버벅거리고 말은 했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이런 말도 해요.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이 조금 세련되게 지도를 하는 거예요. 가령 빨간 모자 갖고 역할극을 하는데 아이가 이제 막 흥분했어요. 자기가 빨간 모자가 됐고 막 늑대가 자기를 위협하려 하는 것 같으니까 이 바보 같은 늑대 새끼야 막 이러면서 나는 밥 많이 먹었다. 넌 이제 죽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왜 그래? 너 욕을 하고 그래? 막 너가 밥을 많이 먹게 막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뭐지? 얘가 조금 겁은 먹었는데 그래 하지만 나는 밥 많이 먹어서 힘이 세져서 널 이길 수가 있어.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엄마가 거기서 번역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빨간 모자는 밥 많이 먹어서 힘 세서 늑대가 무섭긴 했지만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구나. 딱 해주면 애가
맞아, 내가 저 말을 하려는 거였어. 근데 내가 조금 이상하게 나왔어. 네. 그 말을 듣고 아이가 보다 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 틀렸어 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은밀하게 아이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은 어떤 수치심이나 어떤 자신감 부족 없이도 잘 배우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그 역할극이라는 거는 그림책을 펴서 그림을 보고서 배역을 나눠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딱 예. 읽고서 어떤 경우에는 네. 책을 한번 덮고. 아예 우리 덮고. 맘대로 그럼 우리 아기 돼지 삼형제를 봤는데 그럼 우리도 그거 갖고 아기 돼지 삼형제를 주인공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아이들은 또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욕구에 따라서 다르게 돼요. 가령 얘가 첫째야. 네. 이 아이가 공교롭게 삼남매의 자기가 첫째인데 여기서 보면 항상 그 동화책에서는 막내들이 네. 셋째가 항상 잘 나가요. 영리하죠. 그럼 네. 자기가 그 동생에 대한 미움이나 열등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첫째 돼지가 되게 잘 나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지푸라기를 셋째 돼지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어떤 첫째 돼지가 어떤 형답게 더 도와주고 이런 거 하게 되면 이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뭐 속상했던 부분들도 이런 놀이를 통해서 많이 상쇄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엄마도 아이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그렇죠. 되겠군요. 예. 그래요. 정말 배울 게 많은데 아이들의 마음을 닫는 대화, 엄마의 실수 또 두 번째가 있거든요. 함께 보시죠.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휘수. 무슨 일인지 잔뜩 화가 나 있네요. 휘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가 신발 이렇게 벗어놓으라 그랬어? 빨리 와서 예쁘게 안 나? 엄마가 말하는데 듣지도 않고 혼나? 싫어! 엄마랑 말 안 할 거야! 왜 화가 났는지 물어보기는커녕 오히려 아이와 똑같이 화를 내는 엄마. 자신의 마음보다는 행동에만 반응하는 엄마 때문에 휘수는 입을 굳게 걸어 잠급니다. 휘수 얘가 신발을 확 벗어던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더 늦기 전에 버릇을 고쳐주려고 했는데 끝까지 왜 그랬는지 말을 안 하더라니까. 고집불통이야 아주. 지용이는 어때? 그러지 말고 애가 화를 내면 대화를 한번 해봐. 나도 TV에서 보고 해봤는데 그게 효과가 있더라니까? 대화를 한다고? 어떻게? 똑같이 화내지 말고 질문을 해봐. 그럼 휘수도 대답할 거야. 그렇게 계속 묻고 답하고 하다 보면 그게 대화지 뭐? 그래? 쉽네. 다음에 한번 해봐야겠다. 알았어. 고마워. 대화?